안녕하세요. 열빈테이 바리스타 임성주입니다. 우리가 계속 스티밍에 대해서 영상을 찍고 있어요. 근데 스티밍에 대해서 영상을 찍다가 학생분들이나 아니면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가 질문이 되게 많은 게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매장에서 사용하는 잔들이 가게마다 각기 다 다르단 말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도 사실 처음에는 시작을 했을 때 16온즈 잔에다가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게 이제 9온즈, 이 잔에다 제일 많이 사용을 하시고, 저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바꿨어요. 13온즈 잔에다가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1온즈가 30ml이기 때문에 9온즈는 270, 16온즈는 480, 그리고 13온즈는 390, 400ml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안에 들어가는 우유량이 전부 다 달라질 거 아니에요.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을 했듯이 우유의 양이 달라지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스팀, 공기 주입의 양이 전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실제로 그거를 어떻게 잔이 바뀔 때마다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계속 해봐야 되나, 레시피를 어떤 식으로 잡아야 좀 빠르게 잡을 수 있나. 그리고 카페라떼 같은 경우는 이제 거품이 1cm 정도가 쌓이고, 카푸치노 같은 경우는 2cm 이상이 쌓이는데, 그러면 메뉴가 바뀌면 또 다른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러한 고민을 하지 않고 좀 많은 커피숍에서는 어떤 식으로 스티밍을 하냐면, 우리가 학원에서 자격증을 따면서 처음에 배우는 방식이, 이 코 부분 있죠? 이게 300ml예요. 어떠한 메뉴를 하던 간에, 어떠한 잔을 하던 간에, 어떠한 용량을 하던 간에 전부 다 우유를 300에서 시작을 하세요. 그냥 잔이 크면 공기 주입이 많아지는 거고, 잔이 작으면 그냥 공기 주입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라떼를 시켰는데 카푸치노가 나왔어요. 카푸치노를 시켰는데 라떼하고 카푸치노가 왜 메뉴가 바뀌어서 나오지? 이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실제로 저도 라떼를 시켰는데 굉장히 거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조금 당황스러웠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잔이 바뀌었을 때, 아니면 제가 교육을 할 때 저는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고 알려드리는지 제가 알려드리고, 실제로 그리고 그 방법을 통해서 라떼하고 카푸치노를 제조를 했을 때 어떠한 모습이 되는지 제가 투명 잔에다가 라떼하고 카푸치노하고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고민을 했던 게 뭐냐면, 스테인리스에 하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유리 피처를 발견했어요. 우리나라는 안 팔고 이제 알리에서 파는데 구매 대행으로 구할 수도 있고, 저는 이제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이 너무 느려서 알리에서 제가 이제 직접 직구를 했고요. 유리 피처가 있으니까 실제로 얼마나 공기 주입이 됐는지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미리 샷을 받아놨어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좀 큰 잔이에요. 그래서 투샷을 제가 받아놨습니다. 투샷을 미리 받아놨고, 자, 똑같은 잔에다가 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 자기가 사용하는 잔이 있잖아요. 이 잔의 용량이 우선 얼마인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정확하게 파악을 잘 못하겠다. 요새는 이제 살 때 몇 온즈잔, 몇 온즈잔, 몇 밀리잔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서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보시면 되고,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저울로 재시면 돼요. 저울로. 자, 물을 부었을 때, 자, 얘는 지금 430이 나왔습니다. 430. 그러니까 14온즈가 조금 넘는 거예요. 14온즈가. 그래서 이게 내가 만약에 스티밍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양 전체가 여기에서 어떻게 차지하는지를 보시면 돼요. 아니면 똑같이 무게를 재셔도 되고, 아까 440, 430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여기 이게 투명해가지고 점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 점이, 여기 있는 점이 400이거든요. 여기 있는 점이 지금 400이에요. 400에서 약간 더 올라오는 정도. 자, 지금 이 양의, 이 지금 두 개의 양은 이 400에서 조금 더 올라오는 정도, 여기까지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컵마다 다르겠죠. 라떼는 보세요. 라떼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여기서 전체 양에서 3대 1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 둘, 셋, 하나. 그래서 3대 1, 3대 1로 해서 여기가 우유고요. 여기가 거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우유 양이 시작할 부분은 3대 1, 4개로 잘라서 이 부분에서 우유를 시작해서 여기까지 거품을 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카푸치노는 6대 4예요. 그러니까 60%. 여기까지 있을 때 반으로 딱 자르세요. 반으로 딱 자르고 하나 더 살짝 위로. 그러니까 6대 4 정도가 되죠. 이거를 내가 만약 잘 모르겠다, 안에 이 높낮이를 잘 모르겠다, 그럼 재셔도 되고 아니면 무게를 재셔도 됩니다. 어떤 방법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6대 4로 해서 6, 그러니까 3대 2인 거죠. 뭐 숫자는 뭐. 네. 그래서 밑에가 우유고 위에가 거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선은 라떼를 보여드릴게요. 자, 무게를 재셔도 상관이 없으니까 자 430이에요. 430. 그러니까 420 정도, 좀 계산하기 편하게 420이라고 생각을 하고 420을 이제 3대 1로 나누면은 300이 약간 넘어가는 숫자죠. 300에서 살짝만 위로 올릴게요. 자, 지금 300에서 살짝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우유 스티밍을 여기까지, 이 400이 살짝 넘는 여기까지 올릴게요. 이거 뭐 몇 센치 하세요 이런 말은 안 할 거예요. 왜냐면은 우유 양마다 전체 다 다르니까, 상황마다. 뭐 무조건 1cm 하세요, 무조건 한 번 내리세요, 두 번 내리세요, 이거는 사실 그렇게 올바른 방법은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높이까지 공기 주입이 됐는지 눈으로 확인을 하시고, 공기 주입이 전부 다 올라왔으면은 회전만 해서 혼합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온도를 많이 올려서 좀 우유 온도를 좀 많이 따뜻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온도가 올라가서 우유 거품이 부푸는 것까지 계산을 하셔야 돼요. 자, 지금 보시면 400에서 살짝 위로 넘었죠. 그렇죠? 내가 시작한 데에서 위까지, 이게 3대 1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라떼로 그대로 부을게요. 아까 투샷 받아놓은 거에다가 자세가 불안해서 지금 하트가 안 나오는데. 지금 라떼를 만들었고요. 이거 살짝 옆에다 치우고, 자, 이번에 카푸치노를 할게요. 똑같이 투샷 받아놨습니다. 받아놓고 아까하고 똑같은 양을 할 건데 이번에는 6대 4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반에서 살짝 넘는 거예요. 400에서 조금 넘는 거니까 그럼 시작을 200에서 조금 넘는 걸로 시작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쉽게 생각하면, 만약에 계산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얘가 지금 420이니까 420이니까 60% 하면은 240에 한 250 정도? 그러니까 200하고 300 중간 정도로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이게 뭐 할 때마다 무게를 재야 되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요새 피처 나오는 거 보면 중간에 그 이 끝에나, 그러니까 이 벽면에 양각이나 음각으로 이게 미리수가 표시가 되어 있는 애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 거를 처음에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250이 좀 넘었네. 살짝만 250 정도를 담았어요. 제가 살짝 이 중간 정도. 그래서 여기서 400이 넘는, 살짝 넘는 여기까지 거품을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공기 주입을 할 거예요. 그렇죠? 높이로 보면은 거의 1대1인데
사실은 1대1을 하는 게 맞기는 해요. 맞기는 한데 지금 컵이 너무 크다 보니까 1대1로 너무 하게 되면 거품이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손님한테 카푸치노를 주긴 줘도 거품이 너무 많게 되면 손님한테 이제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6대4로 레시피를 잡았습니다. 자, 스티밍을 할게요. 똑같이 어느 정도 높이가 올라오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시고요. 이게 뭐 소리로 하시는 분도 있고 감각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뭐 횟수로 하시는 분도 있고 눈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다 있는데 뭐가 더 좋다 이런 건 없고요. 다 활용을 하세요.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눈, 그 다음에 소리 이렇게 다 판단을 하거든요. 뭐 어떤 게 가장 좋아요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다 사용을 하세요. 네. 자, 지금 400에 좀 넘는 상태로 스티밍이 끝났어요. 그럼 얘를 가지고 카푸치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똑같이 붓고, 자, 지금 라떼하고 카푸치노하고 만들었어요. 그럼 실제로 라떼하고 카푸치노하고 우유 거품의 양이 이 안에서 얼마나 생성이 됐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둘게요. 매장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14온즈 그리고 이제 9온즈.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제 9온즈짜리는 투명한 잔이 없어서 14온즈에다가 이제 라떼하고 카푸치노를 해봤어요. 자, 라떼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여기서 좀 얇게. 근데 좀 제가 의도했던 것보다 좀 얇게 됐는데 어쨌든 라떼 거품 1cm 정도의 거품이 쌓인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카푸치노 같은 경우는 좀 더 두껍게 라떼 거품이 약간 2배 정도가 되죠. 카푸치노는 거품이 원래 뭐 이렇게 아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잔이 있으면 잔에 커피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유가 들어가고 1대1 높이가 1대1대1이 돼서 카푸치노 거품이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원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큰 잔에 거품이 너무 많으면 손님이 이거 왜 거품밖에 없어요? 라고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유 양은 좀 더 많이 주되 풍부한 거품을 느낄 수 있을 정도 2cm 정도의 거품을 만들어주니까 손님의 만족도가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의 레시피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잔이 작아진다라고 하더라도 이 거품의 양은 그대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라떼인데 라떼 치고는 사실은 거품이 좀 얇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조절을 하시면 돼요. 좀 더 두껍게 칠 건지 좀 더 얇게 칠 건지 조절을 하시고 만약에 얘보다 거품이 더 얇다라고 하면 이제 플랫 화이트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내가 처음에 이 레시피로 이 방법으로 메뉴를 만들어 보시고 우리 집 커피 스타일에 대해서 좀 더 두껍게 하고 싶다, 좀 더 얇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라떼하고 카푸치노 우유 스티밍에 대해서 따뜻한 이제 라떼 음료를 만들 때 어떤 식으로 우유 양과 거품 양 레시피를 잡으면 되는지를 찍어 드렸습니다.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뭐 다른 메뉴들이나 아니면은 뭐 추출이나 스티밍에 대해서 또 다른 궁금한 점들이 있으면은 댓글로 질문 달아주시고요. 그럼 거기에 우리가 참고해서 또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날게요.